해당 영상은 유튜브 내의 암적인 존재인 뇌피셜 허위 적용 유튜버 동기부여 뒤집기에 실체를 폭로하는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면 익명 뒤에 숨어서 근거도 없이 누군가를 저격하는 레카 채널들의 한심한 수준을 알게 될 겁니다. 와, 진짜 너무 재밌겠다. 이게 바로 그 누구나 꿈꾸는 책임 없는 쾌락이잖아요. 그동안 무식하고 논리력도 떨어지는 제가 감히 동디님의 방식을 부정하고 동디님의 방식에 동의를 하지 않고 영상을 제작했던 터라 저는 영상을 만들 때마다 이것저것 따져봐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동디님의 방식을 적극 수용해서 적어도 동디님의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동디님의 화술과 논리를 그대로 사용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디님을 멘토로 삼아서 동디님처럼 사고를 하고 동디님처럼 판단을 하고 동디님만큼만 책임을 지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저는 동디님의 방식대로 저에게 온 제보 메일들을 바탕으로 동디님을 검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멘토 동디님의 기본적인 가치관과 마인드부터 카피를 해보도록 할게요. 동디님께서는 기본적으로 고소를 당하지만 않는다면 그것은 건전한 비판을 하는 것이다 라는 식의 아주 놀라운 사고 구조를 갖고 계세요. 전 솔직히 여기에 전혀 동의를 하지 않았었는데 저의 멘토 동디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믿고 마인드를 고쳐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멘토 동디님은 소비자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도덕적인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저에게 온 제보 메일들을 바탕으로 동디님의 신상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비판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왜 소비자냐고요? 저는 동디님의 멤버십 컨텐츠를 구매한 소비자가 맞습니다. 동디님을 구독하고 멤버십을 가입하고 슈퍼챗을 쏘는 분들은 동디님의 컨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인 게 맞죠. 그래서 저 또한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로 동디님께서 구독자들에게 소개를 하는 자기 자신의 과거가 정말로 청렴하고 문제가 없었는지 의문을 한번 제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저의 메일함에 와있는 동디님에 대한 수많은 그의 과거 행적들 중 4-5개 정도를 랜덤으로 골라서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뭐 여기에 적혀있는 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일단 모릅니다. 동디님도 마찬가지셨다고 하는데요. 그럼 보통의 사람들은 당사자의 이미지에 타격이 갈 것 같으면 당사자에게 교차 검증을 하는 게 당연한 수순인데 우리의 상남자 알파메일 동디님께서는 그런 틀에 박힌 순서 따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아주 용기 있는 모습으로 여태까지의 모든 영상들을 제작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동디님의 해당 부분을 지적했더니 인생 커닝이라는 채널을 운영하시는 유튜브계에서 아주 유명한 박종경 변호사님께서 제보라는 것은 교차 검증을 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를 근거로 한 주장 및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금기시 된다고 하셨었는데 진짜 변호사님 동디님의 남자다움을 좀 보고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범죄자들이 그러면은 나 범죄 저질렀어요 하고 솔직하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정말 답답한 소리를 하시네요. 저도 원래는 변호사님과 생각이 같았었지만 오늘부로 동디님을 저의 멘토로 삼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동디님처럼 교차 검증 따위 없이 노빠꾸로 동디님 본인을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디님은 분명히 고소를 당하지만 않으면 건전한 비판이라고 하셨으면서 저는 고소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이라는 표현을 쓰시네요. 이런 뻔뻔한 내로남불 마인드도 정말 본받아야겠습니다. 아무튼 동디님의 표현대로 제가 동디님을 이렇게 비난했을 때 동디님은 이게 거의 상상에 가까운 비난이라면서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도 그런 태도를 보인 적도 없다고 길길이 날뛰셨는데 아니야 또 새빨간 거짓말이죠. 여기서 또 그분이 권위에 복종하고 1차 자료를 확인하지 않는 자신의 추종자들을 얼마나 개돼지 취급하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디님은 제보를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걸 강조하셨는데 아마 처음이면 괜찮다 한 번쯤은 괜찮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겠죠. 정말 다행입니다. 저도 제보를 받아서 영상을 만드는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근데 솔직히 이게 처음인 거랑 대체 무슨 상관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긴 합니다. 그러면 초범이기만 하면은 강간범이라고 해도 정상 참작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아무튼 동디님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계신 것 같으니까 저도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동디님의 가치관을 그대로 이어받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동디님께서 제가 본인의 과거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틀린 정보에 대해서 발설을 할까봐 걱정되신다면 그 부분은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한테 바로잡아달라고 요청만 하시면 제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일단 믿어봐야겠다고 정정을 해드릴 거니까요. 이런 아주 멋진 상남자식 마인드는 동디님 뿐만이 아니라 동디님과 지금 투톱을 이루고 있는 다크사이드 코리아라는 분도 갖고 계신데 아주 저를 저격한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죄다 이렇게 남들이 피땀 흘려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 좆되든 말든 아님 말고 마인드로 밀어붙이는 우직함을 갖고 있네요. 아주 멋집니다. 그리고 본인 채널의 시청자들은 자신의 주관 없이 어떤 영상만으로 누군가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더 안심하고 이번 컨텐츠를 진행해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동디님의 구독자들은 고작 무식한 강의팔인 제 영상 따위로 동디님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될 일이 없을 테니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동디님의 부끄러울 것 같은 과거사부터 시작해서 현재 동디님이 대체 무슨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너무 재밌겠다. 이게 바로 그 누구나 꿈꾸는 책임 없는 쾌락이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모든 거는 그냥 제보에 따른 의문 제기일 뿐이고 주어만 없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나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만 하면 되는 거고 많은 소비자들이 궁금해하고 있다고 하면 되는 거고, 그쵸? 동디님의 구독자분들은 지금 점점 열이 받고 계실 텐데 제가 지금 진행하는 모든 과정들은 저의 방식이 아닌 100% 동디님의 방식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냥 동디님의 영상 제작 과정을 라이브로 보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디님의 말씀 그대로 제가 건전한 비판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명백한 범법 행위를 한다면 저를 고소하시면 되는 거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원래 동디님의 방식에 반대를 하면서 그건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다가 지금 모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개쌍욕을 먹고 모든 레카 유튜버들한테 조리돌림을 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동디님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거기 때문에 부디 저를 욕하지는 마시길 바래요. 아무튼 정말 여러가지 제보들이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한 4-5개 정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보 메일들이 되게 짧아가지고 4-5개 정도는 금방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뭔가 의미심장한 제목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일의 제목은 동디는 혼자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섭님 안녕하세요. 평소에 잘 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현재 동기부여 뒤집기라는 저격 채널과 분쟁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디가 을 비롯한 리섭님 등을 저격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다른 유튜버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디님한테 저격당한 다른 유튜버들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강의파리 강사들에게 돈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답장을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씨. 이거 제보 메일은 언제 읽어도 아주 흥미진진하네요. 이런 꿀잼을 지금 동디나 다크사이드 코리아 같은 분들은 매일매일 즐기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야, 정말 이를 즐길 수가 있겠네. 아무튼 두 번째 메일을 볼게요. 이번에는 동디님의 대학 동기분에게 온 메일입니다. 리섭님 요즘 동디 때문에 힘드시죠? 지지 마시라고 제가 동디의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정보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디의 본명은 김땡땡이고 땡땡대학교 땡땡과 땡땡학번입니다. 온라인에 검색하면 각종 기사들이나 사진이 나오니까 검색 한번 해보세요. 이 정도면 저를 믿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이 동디님의 신상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맞는 정보가 맞습니다. 김땡땡은 학창시절부터 평판이 매우 안 좋았고 유흥퇴폐업소를 밥 먹듯이 드나들던 놈입니다. 그런 놈이 지금 정의로운 척 남들을 저격하다 못해 리섭님까지 저격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정말 소름이 끼치는데요. 대학교를 다닐 때 여미새로 워낙 유명했는데 항상 술자리에 끝까지 남아서 후배들한테 억지로 술을 먹이는 건 기본이고 같은 과 거의 모든 여자들에게 다 대시를 했다가 모두 까이고 결국 퇴폐업소에 가서 성욕을 푸는 인간 말종이었습니다. 이거는 인간 말종이라기보단 좀 불쌍하네. 아무튼 계속 읽어볼게요. 여자 후배들한테 제일 싫어하는 선배를 꼽으라고 하면 진짜 무조건 김땡땡을 뽑았을 정도이고 여후배들이 들어오면 절대 김땡땡과는 엮이면 안 된다는 조언을 해줬을 정도입니다. 못 믿으실까봐 디테일을 좀 첨가해드리자면 무슨 대학교 근처에 뭐뭐뭐뭐라는 방이 있습니다.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는 모름. 동디는 학창시절 내내 거기서 살았습니다. 건강 시간이 있으면 뛰어갔다 왔을 정도여서 거의 성도착증 환자 수준이었습니다. 아무튼 대학교 때부터 이상한 사이비 같은 모임들에 들락날락거리면서 김재동 같은 스피치 강사가 될 거라고 꿈을 키웠었는데 각종 언론 매체에 인터뷰도 하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차근차근 경력을 쌓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무슨 강사가 되긴 됐다고 들었는데 거기서도 여자 수강생한테 찝적대다가 성추행을 했다고 소문이. 저는 지금 이 메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동디님처럼 그냥 단순하게 읽는 것 뿐이에요. 그냥 이런 의혹이 있다 라는 거를 동디님처럼 그냥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냥 가르쳐 두는 것 뿐입니다. 이거 아니면은 그냥 동디님도 아니라고 그냥 말씀을 하시면 돼요. 깔끔하게.
아무튼 성추행을 했다고 소문이 나서 업계에서 매장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김땡땡은 이것 때문에 기를 쓰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있는 것일 거예요. 땡땡대학교 땡땡과 땡땡학번 사람들을 찾아서 인터뷰를 해보시면 제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김땡땡의 대학 시절 사진도 첨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리섬님. 김땡땡 같은 병신한테 절대 지지 마시고 힘내세요. 라는 글이었는데 이게 조금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이제 다음 메일을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다 읽어보고 정리를 하는 게 낫겠다. 구독자입니다라는 심플한 제목으로 온 메일인데요. 바쁘신데 메일 드려 실례가 아닐지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강의 유튜버 논란과 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땡땡땡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업계가 밝혀지면은 조금 이분 그 신상이 노출될 수도 있어가지고 업계는 가렸습니다. 최근에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요지는 동디와 땡땡땡 작가가 관련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작가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자기계발 업계에서 그냥 언터처블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계발 쪽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던 분들은 무조건 아는 진짜 검증된 찐부자 작가님의 이름입니다. 이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면 이분께 피해가 갈까봐 더 설명을 못 드릴 것 같고, 아무튼 그런 유명한 부자분과 동디님이 관련이 있다고 해요. 땡땡땡 작가는 온라인에서 강의 쪽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살펴본 바로는 몇 개월 전에도 신문사에서 땡땡땡에 대해 언짢은 반응을 보였더군요. 이분은 그 유명한 강의파리 중에 한 명이에요. 유명한 거의 1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돈 버는 법 강의파리라고 했을 때 5손가락을 꼽는 다음에 한 명에 꼽아지는 분입니다. 진짜 유명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 검증된 부자이신 분이 몇 개월 전에 신문사에서 유명한 강의파리 유튜버에 대해 언짢은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디를 시켜서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지만 동디와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 같고 현 상황을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면 작가의 영향력이 닿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최근 자청 논란으로 리섬님이 리스트에 오르면서 피해를 받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휘말리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저는 리섬님 외에는 구독도 하지 않았고 그들이 어떻게 되든 궁금하지 않지만 리섬님 구독자로서 리섬님은 피해를 덜 받으시길 바라는 노파심에 주제넘게 메일 전합니다. 라는, 그리고 동디가 돈을 버는 방식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라는 메일이 다음 메일인데, 안녕하세요. 동디를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는 실제 지인입니다. 동디는 땡땡땡 라는 사람과 친한데 이분은 방금 전에 언급했던 그 찐부자 작가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 언급되는 거 보면은 진짜 그 동디님과 뭔가, 아무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땡땡땡의 이름을 팔아서, 이분이랑 친한데 이분의 이름을 팔아서 건강한 유튜브 생태계를 위해 투자를 해달라는 명목으로 유명한 대형 강의파리 유튜버들이 아닌 언제 저격을 당할까 무서워서 떨고 있는 덜 유명한 강의파리 유튜버들에게 돈을 받고 있습니다. 진짜 스펙타클하다. 야, 저격을 평생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 번에 목돈을 받는 경우도 있고, 영상 제작비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상납금식으로 매달 얼마를 입금받는 경우가 있어요. 답장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상납 유튜버들 목록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는 메일인데, 그 제보를 주시는 분들은 왜 자꾸 답장을 하면은 정보를 더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좀 주시면 안 되나? 그럼 이제 딱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좀 장문의 메일을 갖고 와봤어요. 동기부여 뒤집기와 가까운 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섬님. 익명 뒤에 숨은 동기부여 뒤집기와 불공평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껴 리섬님에게 제가 도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동기부여 뒤집기와 꽤나 가까운 사이인데요. 동기부여 뒤집기는 땡땡대학교 땡땡과를 졸업한 김땡땡이라는 인물입니다. 네, 제가 아는 사람과 동일해요. 사실 저는 김땡땡을 딱히 좋아하지 않지만 김땡땡은 저를 꽤나 신뢰하고 있는 사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김땡땡을 그냥 앞으로는 동디라고 읽겠습니다. 동디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드릴 테니 부디 요긴하게 써먹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동디에게는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 동디는 과거에 동기부여 강사를 하면서 강의파리를 했었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 증거 링크들이 있는데, 이 증거 링크들에 들어가면은 동디님이 그 강사를 했던
사진 같은 것들이 나와요. 근데 또 이거 들어가지고 또 모자이크 해가지고 보여주면 또 신상 털었다 뭐다 해가지고 지랄 날 거죠. 그래서 그냥 그거는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전도 자주 나가고 대학교에서 유튜브도 찍고 타링에서 유튜브 강의도 했고 땡땡TV라는 채널도 운영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본인의 이름을 따서 제가 이제 리섭TV라고 했듯이 이분도 본인의 이름을 따서 뭐 자신의 이름 해가지고 TV라는 채널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디님의 타링 강의 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요 정도 빡세게 모자이크 해놨으면 이거는 잘 못 알아보겠죠. 그래서 동디님은 그 유튜브 강의를 파셨고 타링에서 아우 저희 라이벌이셨었네요. 제가 라이징 유튜브 하던 시절에 같이 이제 이래서 나를 싫어하는 건가? 그래서 몇 년 전 그거를 갖고 온 거였어? 본인은 본인 강의가 진짜 그렇게도 안 팔렸었는데 제가 맨날 그 1인에 뭐네 하면서 하니까 조금 배가 아팠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스토리가 있었어.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고 한번 리뷰를 한번 볼까요? 놀랍게도 전부 평점이 모든 수강생들의 평점이 5점 만점이에요. 이거 후기 조작 아닙니까? 동디님은 이거 해명하실 때 이거 지금 후기 조작 안 했다는 증거를 꼭 가져오세요. 저한테도 후기 조작했는지 안 했는지 너무 의심스럽다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쵸? 본인도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후기가 다 만점일 수가 있어?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이분은 뭐 돈을 받은 것도 아닌데 왜 1, 2, 3번 해가지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후기를 쓰는 거죠? 이렇게 한 줄만 후기를 보통 한 줄만 쓰지 않나? 이거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동디님 이 부분 꼭 해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후기를 썼는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해명 납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주세요. 아시겠죠? 저한테 요구했던 거 그대로 요구하는 겁니다.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는지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아무튼 결국에는 이 상세 페이지를 다시 보고 하면은 확실히 조금 많이 아쉽긴 하다. 상세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를 라이벌로 생각했으면 이건 안 되지. 우디님은 그냥 이런 정석적인 거보다 약간 그 본인의 장기를 살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이미지를 좆되게 만드는 채널을 운영하면서도 고소당하지 않는 법 약간 요렇게 했었어야지. 그러면은 아주 잘 됐을 텐데. 레카 유튜브 1타 강사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에도 굉장히 잘 될 것 같습니다. 동디님 무고한 저격을 해도 살아남는 법 약간 요런 걸로 해가지고 하시면 아주 잘 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면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동기부여를 맹신하던 자가 어떻게 정반대로 바뀌게 된 건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에 동기부여 강사를 하던 시절에 수강생에게 강제로 술을 먹여 스킨십을 시도하다가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고, 비록 전과는 남지 않았지만 그게 업계에 소문이 모두 퍼져 더 이상 양지로는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저는 처음에 아까 그 성적인 그게 있었을 때 그 동디님을 많이 싫어하는 분이 조금 과장을 섞었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큰 의문이 남습니다.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알게 되시면 정말 유튜브판을 뒤흔들 수도 있으실 텐데, 동뒤는 현재 땡땡땡의 저자인 땡땡땡이 이름을 팔고 다니면서 투자 유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자분의 이름이 또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누구나 다 아는 그 부자분입니다. 그 검증된 부자분. 이거 지금 엄청나게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이게 땡땡땡이라고 하면 자꾸 헷갈리니까 이 사람을 A라고 할게요. 그래서 A라는 사람과 동디가 어떻게 친분이 생겼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디는 990원짜리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자기는 돈 욕심 없이 유튜브 운영을 하는 것이고 강의파리 따위를 하지 않고 다른 건실한 일로 돈을 벌고 있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브랜딩하는데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동디는 그 누구보다 성공적인 강의파리를 꿈꿨었지만 능력 부족으로 강의가 팔리지 않자 흑화를 하여 동기부여 강사들을 까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무렵 평소 강의파리들을 극혐하던 자산가인 A의 눈에 띄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추측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A와 친분을 쌓은 동디가 실제로 돈을 버는 방법은 정말 획기적인데요. B, C, D, F 등 가장 유명한 성공학 강사나 강의파리들을 공개적으로 저격을 하며 인지도를 올린 후에 그 업계의 듣보 강의파리들에게 가서 저격을 하지 않는 대신 돈을 내놓으라며 삥을 뜯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아휴,
이 BCDF는 여태까지 그 동디님한테 저격을 당한 유명한 성공학 강사 또는 어떤 그 강의파리 유튜버들이에요. 자신은 A의 지원을 받아 동기부여 뒤집기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투자를 받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다니며 각종 듣보 강의파리들에게 다 접근을 하여 본인에게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고 다닙니다. 동디는 다른 유명 저격 유튜버도 이런 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하면서 과거에 가세현, 김영호도 김용호를 말하는 거겠죠. 김용호도 이런 식으로 연예인들에게 돈을 뜯어냈었다며 이게 바로 신세계라고 친구들에게도 힘들게 일하지 말고 채널을 하나씩 만들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데도 아직도 생각나는 대사가 김용호는 멍청해서 얼굴을 까고 거짓거리를 하다가 살자를 한 거라고 자신은 얼굴도 안 까고 모든 신상이 비밀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제로라면서 대화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게 터지면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 같은데 리선님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적당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라는 글인데, 요거 이번 제보는 마지막 제보였는데 상당히 디테일했습니다. 지금 이 링크들이 제가 여러분들 낚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살아있는 링크들이에요. 동디님이 과거에 무슨 활동 같은 거를 하면서 진짜로 좀 유명해지고 싶었나봐요. 이분이 자기 얼굴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은 얼굴을 숨기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진짜 무슨 사연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신상을 밝히면 안 되는 어떤 사연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큰 의문이 남습니다. 동디님,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재미구나. 아주 이런 재미야. 네, 아무튼 메일은 이 정도까지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영상은 진짜로 저의 원래 스타일이 아니라 동디님이 남을 헐뜯는 방식 그대로 제작되었다는 걸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동디님께 여쭤보는 거는 어떤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소중한 제보를 통해 알게 된 의혹에 관한 소비자로서의 권리입니다. 오늘 받은 제보들에는 지금 동디님께서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덕적인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요. 여기서 뭐 한두 가지 정도는 동디님한테 악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지어내고 과장을 한 거라고 쳐도 동디님의 실제 지인들이 동디님에 대해서 꽤나 일관되게 하고 있는 주장들이 몇 가지가 있긴 있죠. 지금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큰 의문이 남습니다.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하시기 쉽게 몇 가지 정리해서 여쭤볼게요. 일단은 강의파리를 하다가 안 팔려서 망해가지고 이제는 강의파리들을 까고 다니시는 분이 왜들 그렇게 멋있고 정의롭다고 하는 건지는 제 기준에서는 잘 모르겠네요. 저분이야말로 강의가 잘 팔렸으면 본인도 지금 본인이 그토록 까고 있는 강의파리들처럼 살고 있었을 텐데 참 어처구니가 없죠. 요즘 보면은 본인도 과거에 과대 광고를 해놓고 과대 광고 업체들을 조졌다가 걸려서 나락을 간 유튜버분도 계신데 동기부여 뒤집기님은 왜 같은 케이스인데 그토록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게 약간 이상했는데 동디님은 연애 강의 파리를 깔 때마다 일단 저는 무조건 들어가는 상태에서 제가 알고 있는 이 업계의 2인자 3인자는 꼭 걸러서 저격을 했습니다. 심지어 멤버십 영상에서는 누군지도 모를 듣보 픽업 아티스트를 어거지로 끼워 넣어서 저격을 하기도 했는데 보통 어떤 업계를 까면서 4인방을 고를 거라면 그 업계에서 현재 가장 잘 나가는 4개의 업체를 까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왜 동디님은 전체 공개 영상에서는 저를 까면서 뜬금없이 활동을 중단한 지 2년도 넘은 숀데님을 깐 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굉장히 유명한 자산가의 이름이 나왔어요. 아마 자기개발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진짜로 다 아실 만한 분인데 제가 괜히 그분께 피해가 갈까봐 언급은 못하겠지만 동리님 본인은 지금 제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건지 아시겠죠? 그분을 실제로 팔고 다녔습니까? 안 다녔습니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큰 의문이 남습니다.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5년 동안의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누군가와 저격전을 할 때마다 아니면 누군가가 저를 일방적으로 저격할 때마다 오늘 읽어드렸던 메일들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저와 적대시하는 사람의 지인이라면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근데 저는 원래 이런 거는 다뤄서도 안 되고 믿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서 절대로 제보를 가지고는 영상을 만들지 않는다는 소신이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 소신이라기보다는
사람 새끼라면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과거에 디바 제시카라는 유튜버분과 언쟁이 있었을 때도 무수히도 많은 그분의 과거에 대한 제보 메일이 왔지만 저는 그 어떤 제보도 전혀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적어도 이 동디님과 동디님의 구독자들보다는 상식적인 사람이었으니까요. 이런 부존재의 증명은 원래 당연히 요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언가를 주장하고 싶다면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는 주장하는 사람이 제시해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원래 입증의 책임은 의문을 제기하는 쪽에게 있는 겁니다. 동디님이 하시는 것과는 정반대로요. 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최소한 동디님과 관련해서는 그 원칙을 깨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동디님이 여태까지 저한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근거 자료 혹은 제보를 토대로 의문점을 제기하고 단순히 설명을 요구하는 점이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동디님과 동디님의 구독자들이 저한테 계속해서 집요하게 요구하신 후기 조작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증명해라 라는 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부존재의 증명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악마의 증명이라고도 합니다. 이 동디라는 분은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저에게 신이 아닌 이상 그 누구도 증명할 수 없는 악마의 증명을 요구하며 저를 끝까지 거머리처럼 물고 늘어졌던 거예요. 제가 후기 조작을 한 것 같으면 본인 쪽에서 빼박 증거를 가져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내가 볼 때는 네 후기들 조금 이상해. 네가 무죄라는 걸 네가 알아서 입증해 라는 말 같지도 않은 논리로 저를 지금 고통 속에 빠뜨린 겁니다. 그리고 그런 궤변론자인 동디님을 보면서 동디님의 구독자들은 그에게 논리를 배우고 그가 논리적인 사람이라면서 찬양을 했어요. 정말 이거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되는 법치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대원칙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어떤 사람한테 가서 네가 똥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걸 증명하라고 하면 대체 그걸 누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걸 누가 설명할 수 있어요? 형사재판을 예로 들면 피고인에게 죄가 있다는 건 당연히 원칙적으로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피고인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의심을 받는 사람이 묵비권을 사용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검사 측에서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무죄 판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 같지도 않은 미개한 대한민국 유튜브판은 어떻습니까? 누군지 신분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이 단순히 자기 기준에서 이상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의혹이나 대충 던져놓고 증명을 못하면 사기꾼이라면서 마녀사냥 인민재판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여기가 지금 2024년도 문명국가가 맞긴 한 겁니까? 물론 어떤 공문서 따위로 인증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그거를 요구하는 건 경우에 따라서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 후기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고. 제 사이트에 있는 후기들이 일반적이지 않다고요? 진짜 님들 뭐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습니까?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후기를 쓰면 혜택이 있고 본인들이 그렇게 남기는 걸 나보고 뭐 어떡하라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제가 뭐 신상 공개를 안 하는 유튜버들이 전부 다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익명 유튜버들 구독 많이 해요. 그것도 다 유튜브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뿐인 거는 맞는데 그렇게 본인은 안전하게 숨어있기로 정했으면 그냥 남 건드리지 말고 본인의 콘텐츠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익명의 저격 유튜버 새끼들은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누군가한테 당당하게 시비를 걸면서 얼굴과 이름과 명예를 다 걸고 말하는 사람들과 본인들의 말이 같은 무게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과거에 굉장히 유명한 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일부 개념 없는 여자들을 조롱하던 짤인데 저는 이 상황이 지금 익명의 저격 유튜버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봐요. 제가 이번에 동디님을 상대하면서 완전히 똑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모든 남자들에게는 자기가 정한 선이 있고 내가 그 선을 넘으면 죽방을 맞게 돼 있어. 전혀 금기가 아니지. 근데 익명 유튜버한테는 그 선이 적용이 안 돼. 왠 줄 알아? 쳐맞을 일이 없거든. 갑자기 익명 유튜버가 덤벼들더라고. 제일 빡쳤던 거는 걔가 나를 쳤다는 사실이 아니라 치고 나서 수비 자세로 전환할 생각조차 없어 보였다는 거야. 아무 일도 없을 걸 알고 있었던 거지. 익명 유튜버를 때리는 건 규칙 위반이니까. 참 재밌어. 내가 만약 저지랄을 했으면 무릎 꿇은 내 뒤통수 쪽에 경찰의 무릎이 있었을 텐데. 이게 진짜 100% 정확한 저의 심정이었습니다. 아니 상대가 나를 도덕성으로 공격을 했으면 나도 상대의 신상을 까서 그 상대의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또 동디님의 신상을 끝까지 가려드렸죠. 이게 지금 공평한 싸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분이 노출돼 있고 사업이 노출돼 있는 저는 공격 한 번만 들어오면 현생이 걸려있기 때문에 아주 똥꼬쇼를 하면서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해명을 했는데 동디님은 이제 제가 보여드린 제보 메일에 대한 답변을 못하면 대체 무슨
실질적인 피해를 있습니까? 저는 동디님이 저를 저격할 때마다, 그것도 뇌피셜 망상 헛저격을 할 때마다 하루에 최소 자동차 한 대씩이 날아가는데, 동디님은 제가 이렇게 모든 내용에 반박을 했을 때 대체 무슨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지게 되는 건가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신상을 안 까고 모니터 뒤에 숨어있는 동디가 제보자들에게 제보를 받아서 도덕성을 들먹이면서 저격 영상을 만들면 그거는 정의로운 비판, 논리적인 비판인 거고, 모든 신상과 가족 정보가 공개된 제가 가만히 있다가 먼저 뒤지게 쳐맞은 다음에 웬만한 사람의 연봉만큼의 사업적 손실을 보고 나서 똑같이 제보를 받아가지고 동디의 과거를 캐내서 대중한테 난도질 당하게 하거나 하면 뭔가 반칙 같잖아. 무슨 가면 뒤에 숨은 애들은 무조건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아무런 명분도 없는 개같은 가스라이팅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판단들을 하고 있어. 모가지 위에 달린 게 중심 잡으려고 달린 게 아니라면 생각이라는 걸 제발 한번 해보세요. 어느 쪽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쓰레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건지. 서로 똑같은 짓을 해도 얼굴을 까고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하는 제가 그나마 욕을 덜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님들의 사고는 정반대로 돌아갑니까? 제가 동디를 먼저 때렸나요? 동디가 나를 먼저 건드렸잖아. 그 어떤 확실한 근거조차도 없으면서 단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려서 온갖 의혹 다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리섭이라는 이름만 떠올리면 후기 조작, 과대 광고 같은 사업에 있어서 치명적인 이미지를 씌워놓고, 그래서 수천만 원의 피해를 보게 만들어놓고, 최근 영상에서까지도 나는 주어를 말한 적이 없으니 잘못이 없다, 내가 언제 너보고 조작했댔냐, 원래 너 그런 소문 많았어, 다 네 업보다, 이 지랄하고 자빠진 게 님들이 말하는 정의입니까? 그냥 님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상품, 님들한테는 필요하지 않은 상품, 님들의 기준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면 그냥 저는 얼굴 까고 있는 유튜버니까 무지성으로 물어뜯게도 되는 건가요? 뭐 동디가 신사답다고요? 나는 동디가 수개월 전부터 우리 와이프 들먹인 거를 다 알면서도 참았는데? 저는 이미 신상이 다 까져가지고 동디님한테 저며 가족이며 그냥 이유도 없이 일방적인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왜 저는 숨어서 저를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의 신상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오픈하면 안 되는 걸까요? 본인들이 좀 정신이 나갔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주먹으로 누군가를 쳤다면 나도 당연히 주먹으로 쳐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지, 왜 본인은 주먹이 아니라 손방망이로 맞으면서 상대한테는 계속 주먹을 날려서 딜교를 하려고 하나요? 저는 스치기만 해도 치명타인데 동디님은 본인 주장이 틀리면 그냥 주의하겠습니다. 일단은 믿어보도록 하죠. 일부 진정성을 확인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뭐뭐뭐뭐가 부족합니다. 이딴 식으로 지는 안전한 곳에 쳐누워 자빠져서 무고한 사람한테 한도 끝도 없는 악마의 증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어떤 위화감도 못 느끼는 그 대단한 동디 채널의 구독자들은 대체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는 건지가 궁금하기도 하네요. 강의파리 해보려다가 성추행으로 날아가가지고 결국 모니터 뒤에 숨어서 다른 강의파리들한테 협박질로 돈이나 받아 처먹어가면서 멀쩡한 사람을 저격하는 인간한테 집단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뭣도 아닌 정의감뽕에 차서 인민재판이나 하면서 나대지 마시고 정상적인 사고라는 걸 좀 해보세요들 제발. 진짜로 제가 이번에 님들이 그렇게도 물고 빠는 논리왕 동디님께서는 오늘 제가 제시한 의혹들을 대체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완벽하게 해명하는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저의 논리가 아니라 님들이 좋아하는 동디님의 논리입니다. 동디님은 본인의 결백함을 아무런 감정 호소 없이 한번 증명해보세요. 동디님이 이전 영상에서 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반박하는 거 참 잘하셨죠? 이번에도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한마디 한마디 친절하게 설명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모함입니다. 이딴 감정호소 멘트 같은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증거를 가져오세요. 이딴 소리도 안 됩니다. 적어도 여태까지 동디님이 타인에게 들이댔던 논리에서는 증거는 의심받는 당사자가 가져와야 되는 거였죠. 설마 동디님이 제시하신 모든 말 같지도 않은 의혹들에 성심성의껏 대답을 했던 저에게 대답할 가치가 없다, 이딴 소리를 하진 않겠죠. 그런 식으로 감정에 호소하지 마시고 동디님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논리로 증명하세요. 아시겠죠? 본인이 정말 결백하다면 그 결백을 증명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무식한 놈이라서 너무 어려웠지만 동디님 본인은 그 증명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토록 저한테 집요한 요구를 하셨던 거였잖아요. 그쵸? 어쨌든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생각을 해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저는 정말로 물리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강의파리들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요구하는 대로 싹 다 해명을 하고 사과를 했는데, 자기가 전부 다 틀렸다는 걸 인정
인정하기 싫어서 끝까지 비아냥대고 끝까지 물어뜯고, 그래서 제가 끝까지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는 전례로 남았으니 이제 더 이상 어떤 멍청한 놈이 나서서 해명을 하고 어떤 그 누가 나서서 사과를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제 저격 유튜버들한테는 해명이라는 걸 해봤자 그들은 더욱더 억지만 부리고 생떼를 쓴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해명 영상에 응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바로 동디님의 눈부신 업적입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뭐 그걸 떠나서 마지막으로 동디님께는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진짜 진심이에요. 솔직히 저는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진심으로 너무 쫄렸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동디님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어서 저한테 정말 넙죽 엎드려서 진심으로 사과라도 하실까봐 심장이 콩닥콩닥하고 조마조마했었어요. 그런데 동디님께서 정말 저의 예측 그대로 움직여주셔서 오늘의 이 영상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싸움에서 몇 가지 심리 장치를 걸어놨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저는 차라리 나를 신고하라고 하면서 자청 게이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영상을 만들지 않겠다면서 지쳐있는 모습, 싸우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였고, 동디님의 신상은 그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해줬고, 정말 타이밍이 좋게도 너무나 고맙게 다크사이드 코리아가 타이밍이 개쩔게 저를 저격까지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크사이드 코리아한테 저격을 당해놓고도 반격은커녕 찍소리조차 못하는 저의 모습과 무지성으로 자신의 편만 들어주고 있는 개돼지 구독자들을 보면서 동디님은 이건 자기가 무조건 이겼다며 본인이 그토록 좋아하는 쓰레기 같은 수준의 일방적인 딜교를 할 생각에 아주 들떠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정말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저의 계획 그대로 움직여주신 동디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